네, 안녕하세요. 한미반도체 주주님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오늘 8월 5일장 정말 역사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지수 서킷이 두 번이나 걸리는, 그리고 이 한미반도체가 현재 마이너스 10% 낙폭이 꽤 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심각할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락을 우리가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또 예상하시는 분들은 없었을 텐데,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10개가 넘지도 않는 종목들만 상승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이 현재 우리나라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 한미 반도체에 대한 개별 섹터, 개별적인 재료, 모멘텀, 현재는 이런 게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시장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흐름을 앞으로 우리가 읽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 지금이라도 털고 나가야 될까? 아니면 다시 한번 반등은 올까? 또 반등이 온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오고, 또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 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중에라도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야기를 해드린 것보다 시황적인 부분을 통해 우리 한미반도체의 주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코스피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카가 두 번이나 발동이 됐어요. 정말 역사적으로 이런 날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시장이 현재 붕괴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100포인트 이상 하락을 나왔을 때, 대폭 하락이 나왔을 때, 그 다음날 장에도 이렇게 낙폭이 나온 날이 많았죠. 지금 오늘은 마이너스 6%, 7%대까지 또 폭락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연속해서 이틀 연속 폭락장이 연속해서 이틀 연속 나왔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은 반등이 나온 다음에 다시 떨어지든 아니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장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랬듯이 내일장은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최소 오늘 이런 흐름보다 내일 반등장을 보고 앞으로의 흐름을 예측을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어떠한 흐름도 대응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경기 침체를 앞두고 어느 구간에서 현금화를 해 나가셔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 그림표를 하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 결국 경제라고 하는 건, 경제를 우리가 사람이라고 비유를 해볼게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우리가 응급약으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우리가 응급약을 언제 처치해요? 우리가 사람이 아플 때 응급약을 처방받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경제도 지금 어떠한 침체에 대한 부분이 시그널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9월에 금리 인하를 0.25bp 혹은 0.5bp 정도 하락을 할 예정인데, 인하를 할 예정인데, 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주가가 막 오를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 팩트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1990년대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라는 응급약을 처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죠.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2000년도 초반에도 하락, 그리고 2000년도, 2008년도에도 하락, 그리고 2019년도에도 하락. 이렇게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일단은 여러분들 침체 현상으로 하락이 크게 나옵니다. 조정이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인하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가 저금리로 들어서는 그런 순간부터 주가가 반등을 또 크게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앞으로 우리는 이런 흐름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러면 9월 금리 인하를 하자마자 주가가 하락을 할 것이냐? 절대 또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 어느 정도의 또 기대감, 그리고 자금의 유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약 한 달 정도, 길면 2달 정도는 단기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상승이 나오고 고점 신호가 나오고 그때부터 침체가 시작되거든요. 저희는 앞으로 제가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런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그런 자리들, 앞으로 이런 고점 신호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여기서 뭘 해야 돼요? 무조건 현금화
하셔야 됩니다. 현금화 진행을 하고 우리가 그 다음 기회에 경기 침체에 대한 눌림목 자리를 잡고 앞으로 우리가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게 지금 현 상황에서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내가 뭐 TC본도 이야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결국 시장을 이기는 건 아무것도 없다. 시장을 이기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잡주, 테마주, 세력들이 갖고 노는 이 시총 작은 종목들 있죠. 이런 것들은 뭐 상한가 가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종목들 잡는 건 아니잖아요. 한미 반도체 여러분들 지금 손실이 커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급락이 나오다 보면 이전에 평단가가 좋게 형성되어 있던 사람들의 매물들도 쏟아집니다. 쏟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투매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렇게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어 간다라는 건 제가 내일 볼 때 내일은 분명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조정이 나오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반등이 계속해서 나오는지를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만약 한 번 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또 물타기에 대한 매수 타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이런 시황적인 브리핑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 상황 속에서 과연 언제쯤 매수 타이밍이 나오고 언제쯤 매도 타이밍이 나올지 9월 전에 나올지 9월 이후에 단기 흐름이 나올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정말로 우리가 탈출해야 될 때는 무조건 탈출해야 됩니다. 지금 그냥 우리가 고집만 부려서 들고 가기보다 확실하게 단기 상승이 나오고 이런 고점 신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탈출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야 우리가 저점에서 다시 한번 바닥 구간을 잡고 더 큰 상승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 역사는 거의 대부분 비슷한 흐름으로 큰 틀을 깨지 않고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거나 아직 이런 브리핑 그리고 문자로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들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빨리 제가 어떻게 받는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제가 번호를 띄우겠습니다. 자, 010-2011-9671로 저에게 한미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세요. 한미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제가 앞으로 나오는 이런 시황적인 브리핑 그리고 단기 매수 타점, 단기 급등 전의 매수 타점과 앞으로 현금화를 해야 되는 이런 매도 타점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하루 한시라도 우리가 조금 더 긴박하게 움직여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조금 놓치다 보면은 또다시 매도 타점을 놓치면 그냥 하염없이 또 기다리거든요. 이게 얼마나 장기화가 되어 갈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께 앞으로 저 박프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010-2011-9671로 저에게 한미라고 문자 남겨주셔야 앞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한미반도체 뭐 지금 외인이 팔고 어떤 종목은 또 외인이 사고 있고 기관이 팔고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엔 큰 흐름대로 움직인다라는 것. 지금은 지수의 흐름들이 어떻게 되어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분명 여러분들 우리 계좌의 수익을 지켜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방법은 있습니다. 꼭 놓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번호로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 번호로 010-2011-9671로 저에게 한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요. 영상도 계속해서 찍어드릴 건데 저희 구독자분들이 그러면 박프로님이 실제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런 매수 타점을 눌림목 자리에 대한 눌림목 신호와 고점 신호에 대한 또 이런 매도 타점을 도대체 어떻게 잡으십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자료들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교육 영상들까지도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미라고 먼저 문자 한 통 남기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한미 반도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종목을 선별해 나가면서 투자를 해 나갈 거라고 하면 이 자료 꼭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또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식하는 데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락장에서도 더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 타점입니다. 타점을 이 상승 파동이 이뤄지는 가운데 이런 단기적인 상승 파동은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저점, 고점
혹은 눌림목, 혹은 고점 신호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단기 파동을 내가 트레이딩 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 파동을 트레이딩 할 것인가, 그리고 장기 파동이라면 내가 익절 범위와 손절 범위를 어떻게 둬야 하고, 단기 파동이라면 내가 또 4시간 보, 1시간 보 혹은 캔들을 어떤 걸 봐야 하고, 익절 범위와 손절 범위를 어떤 식으로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과 장기적인 이 손익 범위와 이 손익 비율만 알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선별해 나가면서 타점을 잡는데 정말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직접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면서 제가 지금 쌓아온 노하우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현재 주식시장 판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손익비와 앞으로 단기적인 장기적인 흐름만 알더라도 저는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파동의 구조적 위치,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항상 인지를 해야 되고요. 항상 상승 파동이 있다라고 하면 그 상승 파동 안에서는 또 이런 잠 파동에 대한 조정 파동이 나오는 것이고, 이 조정 파동 안에서도 단기적인 상승 파동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파동을 잘 이해하고 간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충분히 앞으로 우리가 뭐 100% 수익을 볼 수는 없겠지만, 그쵸? 100% 수익을 보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확률을 높여 나가고, 여기에 대한 타점을 우리가 더 잘 잡고 나갈 수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자리들을 찾아 나간다라고 하면 결국 수익은 복리로 더 크게 쌓아 나갈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 드릴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다 해놨으니까요,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 저항과 지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저항에 대한 천장이 뚫리면 상방 돌파,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고, 이게 뚫리면 돌파를 한다, 혹은 이게 뚫렸다가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응법, 그리고 새로운 눌림목 구간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저항대를 맞고 떨어질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눌림목을 다시 한번 잡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지지 구간은 이 저항 구간과는 또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주식을 정말 오랫동안 해왔는데, 여러 가지를 해와봤는데, 이게 좀 계속해서 손실이 난다, 아니면 내가 수익이 나는 게 정말 힘들다라고 하시면요, 여러분들 이것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것만 좀 이해를 하고 가시더라도 저는 여러분들 분명 앞으로는 무조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것보다 더 디테일한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드릴 거고, 혹시나 내가 현재 주린이다, 아니면 주식 초보다라고 하면 제가 따로 이렇게 우리 또 주식을 처음 접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정리를 해놓은 PPT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장 도움이 되는 자료들, 그리고 주식의 기초 원리, 그리고 캔들 보는 법, 이평선 보는 법들까지도 여러분들께 다 설명을 해드리는 자료들, 이 모든 것들 다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찍은 이런 교육자료 동영상들까지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링크까지도 알려드릴 겁니다. 현재 이런 투자 종목에 대한 선정, 말씀드렸던 단기 스윙 중장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수익 내는 매도 타점,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법, 기본적인 파동의 이해와 같은, 여러분들이 페이퍼로만 보시면 또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오랫동안 고심하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자료들을 받아보시고 꼭 도움 받아보시고, 스스로도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을 꼭 만들어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모든 자료들, 이 파동에 대한 자료, 그리고 주식 기초에 대한 자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동영상, 그리고 제가 이 검색식도 여러분들께 다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이 검색식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 이런 모든 자료들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상단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세요.
네,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자료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시겠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제가 이런 기법으로 실제로 수익을 많이 내고 있고,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셨던 것처럼 타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기업에 대한 시황, 그 기업에 대한 재료 모멘텀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돈을 버는 건요, 밑에서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주식의 기본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꼭 같이 공부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성투하는 그런 주식판을 더 재밌게 수익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010-2011-9671로 저에게 구독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에 대한 자료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